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확보된 화이자 백신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까지 확보된 화이자 백신 물량은 약 50만 명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회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주에서 12주 정도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이 3주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2차 분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접종을 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보한 50만 명 분, 그러니까 50만 명을 대상으로 일단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75세 이상 고령자 5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화이자 백신을 지금 맞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가 지금 350만 9천 명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약 7분의 1인 50만 명만 일단 1차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접종하지 못한 300만 명의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되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이자 백신 수급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이 75세 이상 이 남은 300만 명을 어쩌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혹은 확보한 다른 백신으로 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필요한 잡음이 나올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2분기에 추가로 확보하기로 한 300만 명분 정도의 화이자 백신을 좀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이라는 가정인데요, 교수님. 50만 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화이자 백신의 수급이 달려서 물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300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백신으로 맞게 됐을 때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노이즈가 생겨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아지거나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75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상당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수용성은 다소 높을 수 있다고 보지만 화이자가 만일에 공급이 안 돼서 맞을 백신이 없다 그러면은 차선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백신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위험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 노이즈가 생기고 논란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접종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고 오히려 접종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의견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엄마 화이자가 못 들어온대.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야 되는데 그냥 맞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또 자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데 이 TBS 지금 코로나 특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팩트와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팩트는 무엇이냐면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섞어가지고 대량 접종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3천만 명 정도가 한 1,000만 명을 화이자 백신, 2천만 명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영국이 굉장히 절묘한 수를 썼어요. 65세 이상 고령자, 특히 70대,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고령자들의 이 코로나19 보호 효과가 굉장히 컸고 중증으로 빠지는 비율도 굉장히 낮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상 반응 비율도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히려 고령자들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옵션일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맞을 수 있을 때 맞아야 됩니다. 맞는 게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몇 차례 강조해 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이자 백신을 못 맞는데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화이자 백신 맞으면 되지라고 하면은 계속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백신 접종을 제대로 못하다가 나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가지고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어떤 백신이든 간에 맞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자녀분들이 화이자 맞지 말고 그냥 다음으로 미뤄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분이 계시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화이자 백신도 좋은 백신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백신들, 예컨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백신들도 굉장히 좋은 백신입니다. 조금 전에 기자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호 효과가 85% 가까이 된다. 그런 기자 레포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논란과 상관없이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어떤 백신보다 뛰어나면서 안전한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전문성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가짜 뉴스라든지 잘못된 뉴스라든지 어떤 왜곡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시면서 그런 쓸데없는 논란에 휘말리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말 좋은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화이자 백신은 좀 비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싸다. 싼 게 비지떡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예.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생산 공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좋은 원료를 써서 화이자 백신이 더 비싸고 뭐 싼 원료를 네. 써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싸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 가격에 대한 우리가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예.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금이 더 좋고 은이 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화이자 백신을 만드는 데는 예를 들면 금이 필요하다 그래 봐봐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비싼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는데 다른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금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설명 쉽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달라서 가격이 다른 것이지 품질이 좋거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아주 그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좋다. 이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옷을 살 때처럼 모를 때는 야 비싸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거나 일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야 비싸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가짜 뉴스에 가깝고 쓸데없는 논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편하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팩트체크를 한번 관련해서 해보죠. 한 언론사에서 내놓은 기사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전신 이상 반응이 화이자보다 7배 많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팩트체크를 좀 해주시죠. 예,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몇 차례 강조를 해드렸는데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전신의 이상 반응이라고 할 만한 이상 반응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든 화이자를 접종하든 언론에서 보도된 이상 반응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일단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에 또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접종을 할 때 이상 반응의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접종을 한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몸에 면역 반응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일인 거죠. 근데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접종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상 반응의 비율이 적어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런데 두 번째 접종할 때는 첫 번째 접종할 때와 비교했을 때는 이상 반응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 반응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젊은 사람들의 국한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이지 이 백신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는 맞지만 또 상당 부분은 가짜뉴스입니다. 왜 가짜뉴스냐 하면은 예컨대 미국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화이자 모더나를 다 접종하는 국가는 많지가 않은데요. 우리나라만 국한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신 분보다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부작용이나 통증이나 그 이외의 이상 반응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비율적으로 훨씬 높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같은 비율로 접종이 되네. 그러니까 같은 수로 접종이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논란인 것이거든요, 이게. 거기에다가 연령에 따라 다르고 1차, 2차에 따라 다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질문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보다 이상 반응이 훨씬 많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생긴 그런 일종의 착시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편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영국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0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고 화이자 백신도 1,0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가 한쪽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한쪽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니까 이제 비교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상 반응의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좀 더 이상 반응이 많다라는 건 방금 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짜 뉴스고요. 네.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상 반응이 많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뿐인데 이제 그걸 이제 기자가 신중하게 보도를 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보호 효과가 86%.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거 이상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난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든가 잉글랜드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의 보호 효과가 뭐 적게는 80대 중반에서 많게는 90대 초반까지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85%에서 94% 정도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70만 명 정도의 그리고 한 달 정도만 들여다본 결과이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해 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을 때 보호 효과가 대체로 8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정도로 나타나리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신 때문인지 몰라도 정은경 청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을 합니다.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아주 잘하시는 행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정은경 청장은 뭐 지금 상당히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뭐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직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시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주는 영향력도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또 어떤 진영 논리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뉴스를 정폭하고 있는데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없고서는 전 세계에 지금 팬데믹을 종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딱 못을 받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국민 1명을 접종하지 못한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전 세계에 백신 수급이 어려운데요.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논란을 제가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냐면 첫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든 백신과 달리 극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대규모 생산이 필요한데 이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바백스나 그 이외에 다른 좋은 백신들이 있지만 이 백신들은 대량 생산이 어려워서 전 세계를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화이자 백신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화이자 백신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3국가나 아니면은 개발도상국이나 그 이외의 국가들에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에요. 또 하나는 콜드체인 2도에서 8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나 일부 전력시설이 미비한 곳을 커버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정말로 필요한데 굉장히 쓸데없는 논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논란, 그 다음에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팬데믹을 종식하고 언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흠집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말 좋은 백신입니다.
예.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백신이다. 이 말씀 제가 다시 재차 3차 드립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이 있고 이미 확보된 물량이 있으니까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개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백신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팬데믹을 종식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정부 당국에서 보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만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가셔서 저는 굉장히 G7 정상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나게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거죠. 제가 어제 스푸트니크 백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은 기술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스푸트니크 백신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생산이 된 거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수용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유사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서방 국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용성 측면에 논란만 없으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공급만 해주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생산이 용이하지 않은 거죠. 또 생산이 되고 있는 매우 큰 국가인 인도 같은 데서는 전 세계 백신의 60%를 생산하는데 자국이 어려워지니까 완전히 문을 닫고 자국에서 먼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백신 수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스푸트니크 백신을 생산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SK 안동 공장 이외에도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있고 이 공장들은 하나같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시는 우리 대통령 또는 우리 국가의 위상에서 볼 때 우리 국가에서 대규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한 다음에 이것을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G7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팬데믹과 관련해서 한국이 가지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푸트니크 백신을 생산했던 공장 플러스 SK 안동 공장 거기에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백스 패실리티와의 협조 내지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SK 안동 공장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을 가지고 국내에 먼저 접종을 하고 동시에 대량 생산을 해서 이것을 전 세계에 배포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코로나19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종식시키는데 상당히 이바지하는 우리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연설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총 그 여력을 동원을 해서 온 공장을 가동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든다.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최소한 1억에서 2억 명분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1년에 풀로 가동할 경우에는 거의 5억 명분 분량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른 백신도 생산하고 있으니까 5억 명분을 다 생산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1년에 2억 명분 정도 생산한다고 하면 다른 공장을
동원한다고 할 때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5억 명에서 10억 명분 분량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상당한 분량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가 상당히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백신 제조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있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등. 근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도 용이하고 효과도 좋고 안전하니까 좀 대량 생산을 밀어붙였어요. 그랬을 때는 이를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나온 백신 중에서 가장 가격이 쌉니다. 만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비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빅3 백신을 공급하게 되는데 일조를 한다. 이러면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 세계의 관점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개발이 덜 된 국가가 값싼 백신이면서 효과적인 백신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가 나서서 굉장히 싼 백신을 대규모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데 여력을 보탠다. 그런 점에서는 논란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덧붙이면은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싼 데는 이제 생산 단가가 싼 것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저는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옥스퍼드 백신이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너 연구소라고 하는 세계적인 백신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 제너 연구소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백신, 코로나19 백신을 어떤 제약사를 통해서 대량 생산해서 유통을 할지를 놓고서 여러 제약사들이 협의를 했어요. 그 협의를 한 제약사 중에 화이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는 우리는 수익을 포기 못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 연구소에서 수익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제약사와는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제약사들과 협의를 한 끝에 가장 수익을 적게 내겠다.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특허권 같은 것들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오케이를 한 제약사가 아스트라제네카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백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싼 이유는 네. 원래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 연구소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특허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예. 거기에다가 또 수익도 많이 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약간 공공재 성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을 애초에 이 한 거군요.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개발한 백신은 공공재의 성격으로 세계에 공급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백신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드린 질문 이어서 만약에 이제 일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회사만 너무 밀어주려고 정부에서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네, 사실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은 전 세계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딸리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몇 군데 제약사들에서 화이자 백신이나 혹은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속도감이 나지 않는 게 그들 제약사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메신저 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도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도 위탁 생산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로 성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 능력에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예.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량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설 교수님 말씀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예. 그러면 노바백스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짧게 다뤄드렸는데 노바백스 지금 현재 그 백신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노바백스 백신은 지금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하기로 노바백스 측과 계약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 직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미 지금 완제품 생산에 들어갔고요. 창고에 물량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창고에 예. 물량이 적재되어 있는 이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냐면 일단은 영국에서 이 노바백스 백신 3상 임상 시험을 한 결과는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결과가 되게 좋아요. 보호 효과가 96%나 되어서 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차례 3상 임상 시험만으로는 결과를 확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12월부터 좀 늦게 시작했죠.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그 중간 결과가 아마도 4월 중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진행된 3상 임상시험의 결과에 비춰봤을 때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 결과도 90% 이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면 바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이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빠르면 5월 달부터 이제 안동 공장에 적재되어 있는 노바백스 백신 물량도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노바백스도 대량 생산해서 세계적으로 풀면 어떻습니까, 교수님?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량 생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가 대량 생산이 쉽지 않은 것처럼 노바백스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다소 조금 대량 생산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바백스만으로 수십억 명분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노바백스도 좋은 백신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한 대량 생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바백스만으로는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종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 노바백스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용한 하반기 옵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000만 명분만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2천만 명분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노바백스 백신 생산에 좀 더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원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 노바백스와 같은 플랫폼의 백신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게 예. 원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걸 지금 노바백스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물량 캐퍼시티 중에서 이 노바백스 백신에 좀 더 주력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안동 공장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2천만 명분이라는 것도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이제 노바백스 본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이전 계약까지 맺어가지고 이 노바백스 본사에서 이제 허용한 물량 안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추가 생산을 해가지고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된 2천만 명분 이상의 물량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군요. 네,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의 전 세계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화이자나 모더나나 혹은 얀센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애초에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노바백스 백신 물량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계약해가지고 추가로 생산한 물량을 국내에 풀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하반기에는 노바백스 백신 옵션으로 투트랙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시고 탄여울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노바백스 백신은 원료가 부족해서 한국에서 생산이 어렵다던데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기사에서 노바백스 원료가 부족하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철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포스코에서 철강을 계속 받았었는데 포스코에서 철강을 제공해 줄 수 없다. 그러면은 뭐 중국산을 쓰든 일본산을 쓰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료가 이 노바백스와 관련한 원료가 마치 방금 철강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있는데 또 딴 데서도 제공을 하는 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약품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원료를 어디에서 가져다 썼으면은 반드시 의약품을 만들 때도 거기 것을 계속 써야 됩니다. 거기 것을 계속 쓰지 않고 딴 거를 쓰게 되면은 다시 품질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공하고 있던 곳의 원료 공급에 다소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문제가 크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또 그쪽에 원료를 공급하는 곳에서 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덧붙이면 저는 좀 불안감을 자극하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노바백스 물량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측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한국에서 생산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 신문도 있는데 이미 생산하고 있고요. 예. 이미 창고에 물량도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료 공급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바백스 백신을 지금 한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가짜 뉴스고요. 생산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또 백신 원료에 대한 수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이제 약간 과장해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하반기는 노바백스가 이 코로나 난관을 뚫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요약을 하면 되겠는데요. 끝으로 간단하게 여쭤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접종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집단 면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전 국민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검사를 계속해 가지고 그 결과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인지를 놓고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영국의 잉글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76%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이 76%나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백신 효과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전문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